이번 주 이슈입니다. 아 이거 그 묘한 사건 이거 또 진짜 이거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네. 이거 마트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 아시죠? 네. 예. 저도 마트 많이 가거든요. 예. 그리고 가끔 저희 조카 데리고 마트 이렇게 가요. 가서 뭐 장난감 코너 가기 때문에 같이 가서 마트도 가는데 아 이거 마트도 위험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기사였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일가족이 이제 장을 보고 나오던 중에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서 아빠가 많이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아빠하고 아내하고 유모차에 아이 태우고 있었나 보죠. 그러고 장 보고 나오고 있는데 아빠가 보니까 바로 앞에서 마트 저 쓰레기통에다가 누군가 소변을 보고 있었나 봐요. 이런 무식한 놈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보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마트 주차장에 그 쓰레기통에서 소변을 넣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아빠가 이제 제지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남자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서 예. 아빠를 공격합니다. 8번 공격했어요. 8번 찔렀어요. 근데 이 사람 피할 수 있죠. 네. 못 피한 이유가 있죠. 아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이가 저 유모차에 있었다고 그랬죠. 카트요. 카트. 이게, 아이들 장 보러 갈 때 카트에 안에 많이 타거든요. 아이 거기 이렇게 이런 데 앉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데 칼 들고 덤비니까 자기가 피해버리면 아이가 위험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같아요. 8번을 찔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요리사래요. 근데 공격당한 부위가 아마 얼굴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각이라든지 혀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셨대요. 그러면 이 사람 직업을 자기 나름대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들어 장애를 줘버린 거네. 근데 이 남성이요. 네. 평소에 그 가방에 흉기 2개를 지니고 다녔대요. 경찰이 뭐 조사해 하는 보니까. 놈인지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여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죄 조사에 경찰이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흉기 2개를 평상시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녔다? 어떤 목적일까요? 이거는 교수님 뭐 흉기 하나도 아니고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가방에 넣고요. 이 아버지 한 게 뭐 있어요? 소변 넣지 말라고 제지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럼 이 남성 혹시 약을 했나 마약을 했나? 술 취했거나 약물 투약했나?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맨정신이라는 거죠? 네, 제정신으로 자신에 대해서 행동을 제지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가 뭐 늘 흔히 얘기하는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신 기질적인 문제로 봐야 될까요? 전 이거 검사 진짜 받아봐야 된다고 검사해봐야 될 것 같죠? 생각하거든요. 망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조현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그냥 두면이요. 엄청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 아니면 자기가 화가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막 대로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죄는 이거밖에 없는지. 이게 범죄 목적으로 흉기를 2개 가방에 가지고 다니다가 이거를 사용해서 이번에 범행을 했다면 이거는 여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조현병 초기라든지 이렇다면 이거는 위험한 형태로 변이된 조현병이죠. 타인을 공격하는 조현병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격 성향을 띠는 건 절대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아요. 네.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라든지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이 사람 뭐 치료 전력 같은 건지 아마 경찰이 다 보겠죠? 네, 그리고 가족 관계도 분명히 가족 확인해서 관계도 보고? 네, 가족들이 케어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를 한번 파악을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 집 안에서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죄명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살인미수네요. 네. 살인미수죄로 적용해가지고 구속시킬 것 같은데 이건 뭐 현대 사회에서 이거 그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도 못한 이유로
이렇게 공격받고 목숨이 위태위태하다면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그 마트 같은데 그 지키는 경비원들 없나요? 제가 세큐리티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는 마트들 보면 보통은 주차장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전체 마트를 관리하거나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 카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지 보안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건 저는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나도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장 관리 좀 하게 돼요, 사람이. 지난번에 교수님하고도 뭐 골프 연습장이었지만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납치 사건이라든지 또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줄이지 말고 사람 좀 쓰면서 이건 주차장은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절대 기계로 치유할 수 없는, 기계로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명백히. 그리고 이 경우요. 지금 그 마트 쓰레기통에 소변을 넣는 거잖아요. 이 교수님 말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요. 그걸 먼저 가서 그런 사람들이 제지를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조금 더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출입하는 거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아빠는 정말 안타까워요. 아이 때문에 카트에 실어놓은 아이가 다칠까봐 그냥 앞에 서서 아버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8번 찔렸더니 많이 다친 거예요. 많이 찔린 거예요. 하필이면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래 이 턱을 찔려가지고 미각 상실하고 혀 움직이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 사람 사업을 완전히 망한 거예요. 생업을. 이 인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예요 이거? 근데 교수님 그 카트에 아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는 아빠가 찔리는 걸 못 겪겠을 거 끔찍한 아니에요. 얘기죠. 이게 진짜 단순히 어떤 이런 범죄가 누구를 피해 어떤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라는 게 더 저는 아파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고 아버지 또 엄마도 그렇고 좀 피해서 많이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조현병 초기니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지 등등해서 뭔가 나올 것 같고 아니면 뭐 어떤 그 범죄 전력이 추후로 한 번 정도 보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살인미수죄로 지금 검거해가지고 구속했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끔찍합니다, 자우지가. 저번 주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경찰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이런 사고 나면 초반기에는 관심을 갖고 보도를 맞아요. 하는데 차후에 어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 지켜보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도 보도를 해주시고 경찰에서도 소홀하게 다루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서 신고 누가 접수하시는지 아세요, 교수님? 저는 얘기 들었어요. 네. 보통 여러분들 내가 요즘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죠.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가 대체적으로 경찰한테 신고가 돼요. 사실 이 담당은 그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담당이 어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시에서 담당을 하는데 대체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그 경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들이 요즘 이걸로도 많이 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칙적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돼서 이거는 주무 부처가 지자체입니다. 각 지자체. 경찰은 부수적이에요. 분명한 거는 부수적인 게 아니라 보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감염증 관련돼 가지고 신고가 오면은 이제 아마 그 연락을 하나 봐요. 지자체로 경찰에서. 자, 지금 이러이러한 신고 들어왔으니까 같이 나갑시다. 원래 같이 나가고 과태료가 해당되는 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적발해 갖고 과태료 부과 발급 그 부과서를 주도록 돼 있어요.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경찰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서 같이 나가자고 전화를 하면 가는 사람이 없대요. 갈 사람이 지자체
뭐 낮 시간대는 그나마 몇 명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와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 시간대, 근데 대체로 밤 시간 이후가 많이 들어오죠, 신고는. 네, 왜냐면 9시 이후에 대한 그렇죠. 영업 그 시간 신고라든지. 어기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시간대에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그거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뭐 4명, 6명 정도 놓고 자기들이 또 교대로 잠자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공동 대응하는 게 아니고 경찰만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뭐 늘 말씀드리면 경찰은 24시간 영업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경찰 혼자 야간 같은 데 나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적어오나 봐요. 이걸 정리를 해서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이제 과태료를 발급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가면 이게 사실 경찰들의 주 업무가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폭행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 외에 사건들도 되게 많은데 원래 경찰 고유의 업무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이 계속 부가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또 경찰들도 난해할 때가 많고 가면 업주들이라든지 보통 단속하게 되면 업주들 쪽에서 경찰한테 오히려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단속하는 게 구청구 지자체인데 경찰 그러니까 일하는 일선 경찰들은 우리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구청한테 보내면 구청에서는 그냥 그 사건 관계 기록만 보고 또 다시 과태료를 발급하면 과태료 발급받은 사람들은 구청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또 경찰한테 전화한대요. 그러니까 업무가 계속 이렇게 사이클처럼 과중된다고 하더라고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게 보니까 강남에 있는 한 파출소장은 코로나19 관련돼서 112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초등 대응을 해야 할 구청 직원들의 태도가 아주 미온적이다. 아주 미온적이고 그것 때문에 경찰 업무 원래 경찰 업무의 그 부담이 지금 그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강남 지역의 뭐 또 파출소장도 방역 수칙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은 실상 주된 업무 처리는 기초단체 몫인데 밤 9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아예 공동단속 현장에 나오질 않는다. 네. 그렇게 불만을 좀 토로했고요. 예. 이게 경찰들한테는 왜 부담인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개인정보를 저희가 적어야 되잖아요. 단속을 하면서. 근데 이거 경찰이 관리를 못 하잖아요. 이거 원래 구청,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경찰한테는 사실은 이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 경찰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을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단속을 하는데 그래서 같이 나가서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것과 또 단독으로 하는 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담적으로. 이게 이제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찰은 저녁 때 시간에는 엄청 바빠요. 술 주정하고 그냥 술 먹고 싸우고 이러는 게 엄청 바빠서 원래 그 고유 업무 자체도 힘든데 이것까지 이제 구청 업무까지 경찰에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 고통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두 가지네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금지 그 제한.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방역 수칙. 마스크 안 쓰고 하는 거, 또 전자 출입명부 작성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인 것 같은데 사실 경찰이 직무 뭐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구청 쪽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원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야간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아까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어느 직원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주말이라도 좀 단속할 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주말에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자체 그 직원들이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쨌든 같이 협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만 해준다 하더라도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좀 괜찮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미온적인 태도 그냥 알아서 처리하세요. 네 자료만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거기서 화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밤 12시가 좀 넘어서 신고 들어오면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데요. 아예 전화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직자의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안 지키는 거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럼 경찰에서 뭐 합니까? 경찰 수뇌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 직원들이
예, 본래 본연의 업무 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 부수적인 업무에 매달려 갖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협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구청장을 찾아가든지 시장을 찾아가든지 찾아가가지고 그들한테 그 기본적인 니네 업무는 니네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게 하라고 따지거나 난리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하는 거예요, 경찰 간부들은? 난 이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의 불만이에요. 응? 뭐 때문에 그럼 지휘관하고 간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들이 안 한다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나?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지자체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상부에서라도 어떤 지침서를 내주면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쨌든 계속 자기네들이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 처리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커지고 뭐 그렇다고 이게 1, 2년 지금 계속 1년 가까이 지속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게 해결될 기미는 또 안 보이고. 그래서 예전에 경찰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개똥에 보리알처럼 다 껴가지고 지네들 직무도 아닌데 욕을 대타로 얻어먹는 게 경찰이라고 자조감에 빠지기도 하고 서글퍼하기도 했거든요. 그 내가 예전에 보면 무슨 구제역이니 뭐 이런 조류독감이니 이런 거 하면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면 그거 길거리 서가지고 차량 통제하고 하는 거 경찰하고 구청 직원들 같이 서요. 네. 같이 서서 원래. 근데 그 직무 원칙적으로 거기 서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점퍼 입고 수당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그분들 점퍼 입고 여기다가 완장이라고 그러죠. 그거 차고 본인들이 막아가지고 그 차량 출입 통제하고 양계장 들어가는 거 막고 이러는 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가. 근데 맨날 그들이 하는 얘기 있죠. 그 일반 공무원들 얘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으니까 경찰이 조금 협조해 주셔야지 저희가 좀 낫습니다. 차량이니까 경찰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경찰에서 찍소리 못하고 보내요. 그래서 가면 이제 구제역 검문소 많아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경찰 간부가 되면요. 이제 순시라는 게 있죠. 순시. 직접 거기 가서 구제역 근무는 쓰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쓰고 있으니까 계장 과장급이 되면 그 시간을 정해갖고 한 바퀴 돌아요. 잘 쓰고 있는지 이렇게 순시라고 그러죠. 점검. 어떻게 보면 감시하러 가는 거죠. 근무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시청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 서 있으면 그 근무일지에다가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썼지 뭐 기본 근무 철저 이런 명령조에 이거 안 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가보면요. 그 구제역 같은 거 꼭 겨울이에요, 겨울. 구제역 검문소 만들어 놓고 옆에 포장 딱 쳐놓고 난로 켜놓고 거기 들어가고 지자체 직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맨날 우리 의경들만 길거리 서 있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뒤집어 놓은 적도 있는데 거 가서. 근데 진짜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네. 똑같이 공직자인데 말이야.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나 지자체 직원들이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왜 적어요 인원이? 현장에 나와야 돼서 살림 살펴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실제로 봐야 하잖아요. 실제로 진짜 단속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위반 수칙들이 있는지 본인들이 직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앞장서고 나머지가 보조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안 되고 이걸 지금 저 여기 오기 전에 여기저기 전화 많이 해봤어요. 일선 경찰관들한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거. 네. 이건 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맨날 경찰로만 신고 들어오고 경찰만 뛰어나가고 그 지자체 공무원들은 말이야 거의 안 나온다고 또 밤 되면 아예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이 얘기 하는데 이거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여튼 이거 구청 구청 공무원들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고생하는 거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거는 본래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직무라는 거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 명백히 그럼 인원이 없으면 수당을 더 줘가지고라도 인원을 더 보충해서 같이 돌리는 게 정석인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왜 경찰한테 떠밀읍니까? 단속을 위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인원은 한두 명 소수에 불과하다. 교대에서 자야 되니까. 그러면 4명 당직 근무 비상 근무 시켜놓으면 2명은 자야 되고 2명은 나가니까 어디 한 군데 나가시면 딴 데 들어올 때 못 나가지 당연히.
이건 인원을 자기들이 더 많이 측정을 하든지. 네. 그리고 정확한 지침이라든지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면 기분이라도 들 상해요. 근데 진짜 직원들이 무슨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무슨 이게 무슨 보조,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명령하면 상급 부서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든대요. 우리는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뭐 하라 그러면 해야 된 사람과 뭔가 대우를 못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더 화가 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네.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교대로 돌아가면서 잠을 자고 당직을 쓰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 경찰 저 지휘관들이 지자체장들, 구청장이나 이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인원을 늘려서 하든지 본인들의 직무라는 인식은 명백히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고하면 경찰이 나오건 구청이 나오건 관계없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 공무원이에요. 나는 공문서에 연락하면 니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경찰이 하건 구청 직원이 하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민의 입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찰이고 구청이면 원래 본인들의 직무 여부는 따져야죠. 그렇죠? 직무 여부는 따지고 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보조적으로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이게 결국 일만이 하는 놈이 맨날 접시 깨는 거니까 이러다 보면 맨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문제 생기면 경찰만 욕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 경찰들이 더 걱정하는 이유는 지금 지자체 경찰과 국가 경찰, 수사 경찰로 구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경찰이 이제 아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업무를 또 맡게 될까 겁이 많이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끝도 없이 맡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장 업무인데 이렇게 또 구분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어디까지 맡게 될지 고민이 된다, 걱정이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입니다. 예, 이거는 뭐 말하다 보니까 뭐 결국 뭐 경찰 무슨 편들기 하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절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분명한 거는 누가 자신의 직무가 우선순위가 어딘지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도 좀 구분하자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직무에 이렇게 전염병 예방법 관련돼 갖고 근무를 비상근무를 하도록 돼 있으면 비상근무를 할 만큼의 인원을 배정해야지. 형식적으로 배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형태 교대로 잠이나 자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갈 수 없는 형태라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태 어떤 지자체 근무 형태는 옳지 않다. 욕을 먹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구청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응? 네.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저는 경찰 간부들 뭐 하냐고 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니네들 뭐 하냐고 욕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해요. 지침이라도 제대로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경찰 업무고 어디까지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위에서도 아예 공문 자체도 없이 그냥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한대요. 그럼 너무 화가 난대요. 그럼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구청 직원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더 화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교수님 딱 말이 맞아요. 누구 편인지 모르겠대요. 다들 그래요. 위에 상사가 더 기분이 나쁘다고. 안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뭐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네. 그런 일부 그런 놈들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 분장이라든지요. 명확한 어떤 업무 책임에 대한 라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전염병 예방법 관련된 과태료 직무에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냥 전종해서 매달리고 시간 보내는 사이에 정작 이 경찰 본연의 직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순간에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다 받는 거예요. 사실 경찰에 신고되는 내용 등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구청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이 전염병 예방법 직무보다는 훨씬 중요한 일들입니다. 당장 목전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칼이 날라다니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경찰의 직무가 더 중요하다고요. 밤에 들어오는 신고 처리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뒷순위로 두고 그거 처리하는데 시간 보낸다면 이게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이거 지자체 뭐 구청장님들 뭐 바쁘셔서 우리 방송 안 보시겠지만 가끔 보십시오. 사건을 해보면 구청장님들도 느끼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좀 보시고 네. 좀 제대로 처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 한번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제 음주에다가 마약까지 하고 아, 요거 국민청원방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네. 그거죠? 이게 딱하더라 이거 진짜. 음주 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 네. 라는 네,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면에서 네. 역주행하다가 택시하고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A 씨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술 마셨고 그 이전에 마약도 투약한 걸로 밝혀졌어요. 네. 근데 이게 역주행해서 오다 보니까 택시 운전기사분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네. 정상 운행하다. 운전자하고요. 운전자 옆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아마 역주행하면서 택시 기사랑 그 차랑 택시랑 부딪혔는데 문제는 여기서 불이 난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택시 기사분은 나오질 못했고 이 두 사람은 나왔어요. 그래서 둘은 크게 뭐 한 사람은 퇴원을 했다고 하고 한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역주행하는 차가 오니까 정면 추돌한 것 같아요. 정면 추돌하니까 운전석 쪽은 일그러 들어가지고 기사분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몸이 끼어가지고 못 빠져나온 것 같고 뒤에 태운 손님들은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을 열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대체로 수반되는 게 화재잖아요. 차량 화재. 진짜 그 택시 기사분은 말은 하는 날벼락 맞아갖고 그냥 순식간에 그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네, 이게 19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정말. 새벽 5시에 이 청원인이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가 저를 깨우면서 이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대라고 소리쳤대요. 전날 눈도 오고 해서 아빠 오늘은 나가지 마라. 그때 아빠가 야 조금이나마 돈 좀 벌어야지라고 하면서 걱정 하지 마라고 한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굉장히 삶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음주 마약 역주행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딸이 아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건데요. 근데 따님이 했던 말 중에 가슴 아팠던 말이 가족은 슬퍼할 새도 없이 장례식장이 아닌 영등포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 됐대요. 근데 갔더니 그 사람들은 89년생이었고 음주뿐만 아니라 마약까지 해서 아빠 차를 무참히 치었다. 눈도 감지 못한 채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신데 아들의 죽음을 알면 크게 충격받으실까봐 아직도 알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역주행하는 이런 상황이면 이제 교특법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건 특가법이 적용될 겁니다. 네. 가중처벌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엄벌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 이거.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하 무기징역은 받아야 한다. 이런 일이 너무 잦다. 손방망이 쳐버리니 저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윤창호법. 네. 이게 9월 달부터 작년 9월부터 2019년. 그렇죠. 네. 그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가법 적용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마 합산될 거예요. 네, 같이 적용될 거예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마약을 한 사람 그 옆에서 그 마약했다는 사실 알고 혹은 또 음주했다는 사실 방조죄가 되죠. 네. 이건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데 많이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네, 진짜 제발 음주도 그렇고요, 마약도 그렇고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역주행 근데 당해봤어요, 살면서? 네, 저 사실 그냥
이 도로상은 아니고요. 일반 길거리에서 역주행 한번 당해봤죠. 네. 나는 일반 도로에서 역주행 당해봤는데 진짜 내려서 솔직히 얘기해서 세워놓고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저는 이렇게 교차하는 데였는데 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차가 오는데 정말 근데 진짜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도 식은땀이 확 나는데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휑 하고 오니까 이게 뭐지? 무슨 바위덩어리 같은 게 날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더라고. 그 돌려가지고 수고 났는데 땀이 나고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저는 또 갑자기 오는데 후진하는 차 가고 있는데 이게 그 술이나 마약 같은 거 찌들어가지고 그러는 놈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도로도 그런데 한번 여러분 저 생각해 보세요. 서부간선도로예요.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속도라고 하더라도 한 90에서 100km로 슝슝슝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하나 확 나타나면 이건 정말 당해보면 끔찍하죠. 끔찍해. 그리고 이거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서부간선도로 정도면 제한 속도가 80km 정도잖아요. 80이죠. 80. 그거 진짜 풀로 놓고 다 달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역주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따님이 청원하실 만해요.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나이 드셔가지고 택시 끌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반칙이잖아요. 신뢰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네. 신뢰의 법칙이 뭡니까? 도로는 이쪽은 오른쪽 도로는 앞으로 직진하고 왼쪽 도로는 이쪽으로 직진하는 그건 신뢰의 법칙이에요. 보행자는 보도로 가고 차는 차도로 간다. 신뢰의 법칙이에요. 그 신뢰의 법칙이 깨지는 순간 개판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역주행해서 온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뭐 대비가 안 되잖아요. 대비가 속수무책이죠. 제가 볼 때는 역주행 사고는 음주로 역주행을 해도 가중 처벌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역주행만큼은. 네. 오늘 숨 쉴 수 없는 사건들이네요, 다. 뭔가 가슴이 항상 사건하고 나면 답답한데 오늘은 더욱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따님 그 청원 올리신 따님 힘내십시오. 용기 네. 내시고 힘내시고 충분히 그 아픔 이해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